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주간 셀트리온 한 번에 몰아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임원과 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변동 보고입니다. 이 내용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램시마이스C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분명 인플릭시마,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이외에 내시경적 관해 수준이라고 해서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유되는 이상적인 수준을 회사 측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드릴 거고, 세 번째는 램시마이스C의 현황입니다. 그 다음 유플라이마와 베거질마, 그 다음 진펜트라, 악템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등해서 현재 시장의 그런 분위기와 어떤 추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그 유튜버들은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해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어떤 공동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면 좀 안주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셀트리온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레벨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은 잘 순항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 주당 순이익, 최초에는 7,000원 수준이었거든요. 한 주당 순이익이. 근데 5,000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국엔 영업이익이 쇼크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3,932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과 이 밸류에이션, 이 곱이 주가인데 3,932원, 그리고 적정 밴드인 45배에서 53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주가는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파 요인이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아질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미가 돼서 주가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주가는 결국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조합이다라고 써놨는데,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고요, 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은 주당 순이익이 별로 안 나왔어도 주가가 막 올라갔던 이유는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니까 실제로 많은 기대치를 퍼가 대부분의 역할을 해주면서 주당 순이익이 별로 안 나와도 퍼가 높아지면서, 즉 밸류에이션,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높아졌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EPS,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줘야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부터 먼저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EPS와 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퍼가 엄청나게 높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AI가, 특히나 엔비디아가 막 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실제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주당 순이익이 없습니다. EPS가 없어요. 실제로 마이너스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주당 순이익보다도 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왔던 그런 하이닉스의 모습이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퍼는 되게 낮아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퍼는 생략이 됐지만 결국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3,000원, 만원, 13,000원, 24년도에는 23년 말 기준으로는 21,000원까지 40% 넘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주가를 이끌어오는 그런 형태로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보시면 이제 EPS나 퍼, 실질적으로 퍼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들마다 이제 EPS 실적이 나오느냐가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24년 1분기, 24년 3월에 나오는 그 실적을 4월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다. 근데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은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새롭게 나오는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즉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2월 29일날 진펜트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정도 숙성되는 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이후에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한투의 그 증권사 레포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구두로만 언급해 드리고요. 현재는 파이프라인 이후에 실적이 없더라도 결국 진펜트라가 향후 1년간의 기대감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진펜트라가 최초의 그 램시마이스C의 피하 지방 주사로 놓는 미국에서 첫 출시이다 보니까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램시마의 그 네임밸류를 바탕으로 약 20%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램시마 를 바탕으로 임플렉트라를 바탕으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1년을 이끌어주고 그 이후부터 실적적인 측면에서 진펜트라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실적이 눈으로 좀 보일 때쯤엔 악템라가 판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램시마 SC의 진펜트라가 출시하자마자부터 호재성 기사가 좀 필요한 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임원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제 어제 23일 날 오늘이네요. 나왔습니다. 자, 보고자는 최지훈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런 거 왜 보고해야 되냐면 자본시장법의 공시사항으로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법 173조에 자본시장법 173조에 임원과 주주는 주요 주주가 된 날 혹은 이제 주요 임원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특정 소유 상황을 보고하고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변동 보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게 공시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원들 보고를 해야 되고. 자, 최지훈님이 이제 전무인데 이분이 이제 증권 보고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공시를 팔았나를 봤더니 3,900주 있었는데 900주를 팔면서 3,000주가 남았습니다. 뭐 취득 처분 단가는 17만 원에 처분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증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 23일이 변동일이라고 했는데 이 별표를 보면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D+2일입니다. 그래서 23일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틀 뒤로 당겨보면 21일 날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900주를 17만 원으로 곱하게 되면 약 1억 6천이니까 사실상 되게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두시면 다음번에도 주수랑 뭐 대충 곱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걸 해봤는데요. 21일 여기 있고요. 이제 어제 좀 약간 뛰면서 떨어졌지만 오늘은 더 많이 뛰면서 더 많이 떨어진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차트 되게 좋은 차트거든요. 이런 거 기대가 됩니다. 자, 매매 추정을 보면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900주가 한꺼번에 나왔다 보니까 1억 6천이면 작진 않잖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래서 시계를 돌려보니까 이제 막타 친 게 이게 3만 주 수준이고 이게 만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만주 밑으로는 이제 요 물량들이 녹아져 나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뭐 하루 종일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이분은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요런 시장에서는 요 사이에 팔았다라는 건데 어떤 눈에 띄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공시였으니까 이날은 21일은 1.6%가 하락했던 날이었는데 거래량이 총 55만 주였고 임원이 판 게 920주니까 비중도 되게 작고 그래서 이런 공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얼른 이제 계산이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또 이제 주주 상황을 좀 보면 작년에 그 3분기 기준으로 분기 보고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갈권 있는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서정진 회장, 그다음 서진석 회장, 서진석 지금 대표죠. 이사회 의장입니다. 서정진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서정진의 장남이고 서준석이 또 있는데 서준석은 차남입니다.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흡수합병 하면서 결국에는 이 대표이사였던 기우성 씨를 원래 대표이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을 경영사업부로 내려보내면서 결국에는 서진석 의장을 이제 경영사업부 총괄로 임명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아시는 부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단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서진석 이 대표가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을 승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84년생이니까 좀 어린 편인 거죠. 결국에는 이 서정진 회장이 늘 얘기하는 게 나는 관심 없고 승계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욕심 없다. 이해관계에서 합병이나 뭐 승계는 내 소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편법으로 할 내용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처럼 또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피곤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등기 인원이 50명이나 됩니다. 쭉 있어요 밑에 친척들 뭐 친인척들 해가지고 지인들 해서 눈에 띄는 일격거리는 주식은 이분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특별한 눈에 띄는 건 없었다. 그래서 소액주주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진짜 많거든요. 개미군단의 거의 집합체잖아요. 삼성전자 비슷하게.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1%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소액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셀트리온의 사업 보고서 내용이고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합병되기 전에 보면은 소액주주 여기 비율이 있거든요. 소액주주 현황이라고 해서 소유주식은 총 발행 주식 1억 4천만 주였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주였는데 소액 주식 수가 9,300만 주나 됩니다. 66%나 1%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고 40만 명이나 된다. 주주 수가. 여기는 27만 명이다. 1%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1%가 사실 작진 않지만 뭐 일단은 맥스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왜냐하면 합병됐지만 요 주수들이 일로 넘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합치면은 이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은 60만 명 맥스로 최소로는 40만 명 여기 뭐 같이 보유하고 있다 했을 때 40만 명 수준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상. 소액 주주가 40만 명, 60만 명이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잘 보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들어왔고요. 적지 않은 물량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실적이 일단 제가 주담하고 통화한 결과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주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증권사 명의로 이제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우리 주주들 가치에 재고 가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했더니 일단 처음에 안 알려주다가 29일로 일단 예정이고 미뤄지면 3월 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 발표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일단 포인트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늘 생각보다 많이 튀었다가 개인 매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7만원, 18만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8만원 위로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들이 좀 그동안 지쳤던 물량들을 떨어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무너진 상태예요. 제가 3일 동안 방송을 좀 쉬었는데 주요 지지선은 그어놨던 거를 원래는 안 무너뜨리고 요 사이에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요 상황을 좀 무너지면서 일단은 다시 반등하긴 했습니다. 일단 18만원까지는 그리고 18만원 밑으로 17만원대는 무조건 매집 구간이지 파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일부러 보고를 해드리고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 이제 2부 바로 원래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입니다. 앞으로 나올 바이오 시밀러들 파이프라인 여러 개, 두세 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램시마 SC의 캐나다 IBD 적응증 추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램시마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적인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완화. 그다음에 크론병, 소화관의 만성적인 염증을 다 치료하는 게 기본이니까 여기에 대한 적응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램시마 SC로. 그다음에 거대 결정성 홍반, 피부의 염증성 질환도 완화시켜주고 식도의 염증성 장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건선, 피부의 세포 생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도 완화시켜주는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램시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유럽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램시마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적응증이 더해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셀트리온이 스스로 이제 컨퍼런스를 열고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국가 연구에서 여러 나라, 특히 유럽에서 내시경적 관해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게 유지되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염증성 장 질환 치료가 단순으로 앞서 보셨다면 증상 완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증상 완화가 아니라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치유되는 내용을 입증했다. 실제로 치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보통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분당 서울대의 어떤 의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통 치료를 하냐 하면 증상을 조절하는 수준, 약간은 이제 통증을 없애주고 이 증상이 심했던 거를 완화하는 이런 수준이 목표였는데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료되는 내시경적 관해가 그래서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못하니까 증상을 조절하는 수준이 목표였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상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이 MCMISC IV 제형에서는 90% 이상, IV와 SC 병용도 50% 이상,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뭐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막 보면서 다 다른 내용이라 가지고 좀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임상 대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치료가 됐다. 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실제로 이걸 입증했고 이걸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 램시마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SC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드릴게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IR 자료인데요. 최근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은 램시마에 올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보면은 이 천천히 스타트되는 내용 왼쪽에 보시면은 이건 인플릭시맙 우리 셀트리온의 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마켓 쉐어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레미케이드가 오리지널 신약이다 보니까 100% 차지하다가 점점 내려오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바로 셀트리온의 램시마 인플렉트라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명이 인플렉트라이니까 최초의 17년대부터는 별로 없었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가속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천천히 스타트한 이후에.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장을 28%나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신약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얀센에서 론칭한 언브랜디드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드 22년 4분기에 론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얀센의 인플릭시맙을 통한 언블렌디드인데 여기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정전자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새롭게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가격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제가 느꼈던 건데 최초에 그 오리지널 신약이 혼자 있을 때는 가격이 높아요. 이렇게. 근데 셀트리온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더 높았을 때가 있었고 이제 실제로적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100%라고 가정했을 때 73%나 떨어진 겁니다. 약가가. 그러니까 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오리지널 신약도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도 최초에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약가가. 즉 옛날에는 1000불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약 236불, 70%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바이오시밀러도 평균 오리지널 약가가 236달러인데 이 바이오시밀러의 평균 가격들을 보면은 214불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유율은 올라와서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약가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진짜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죠. 빨리빨리 파이프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점유율이 늘어났다. 솔직히 셀트리온이 IR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점유율이거든요. 유럽에서 점유율 뭐 50%였어, 65%였으네. 50%, 60% 점유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열받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렸냐라는 부분을 안 적어놓고 맨날 점유율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블룸버그 뒤져가지고 다 찾은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여기 평균 단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얘기겠지만 약가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램시마 SC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 휴미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인데 그리고 항암제잖아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 보세요. 휴미라는 시장 점유율이 97%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많은데 하이드라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제일 높은 게 0.8%예요. 다 합치면 2%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다 합치면은 바이오시밀러의 아달리무밥인데 휴미라의 이 성분이 아달리무밥인데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 마켓시어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파이프라인 총 6개라서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 적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까놓고 보면 이렇게 좀 이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솔직히 셀트리온 IR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5%, 6% 정도의 도매 가격을 가지고 오고 실제로 약가가 이 휴미라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은 이렇게 낮게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게는 85%까지 싸게 판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 휴미라가 그렇게 시장이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휴미라가 거의 30조 달러 수준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만 가져와도 엄청나게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끌어올려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걸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램시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진펜트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램시마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트룩시마가 있습니다. 이 리툭시맙이라는 성분명으로 리툭산의 이 바이오 오리지널 신약을 바이오 시밀러가 등장하면서 약가가 떨어지는, MS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 그 트룩시마를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29%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트룩시마와 램시마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셀트리온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룩시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룩시언스는 화이자의 이 리툭시맙의 판매 회사인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밀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셀트리온을 제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7%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룩시마도 좀 위기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점점 밀리고, 마찬가지로 약가가 이렇게 높은 오리지널 약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가격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 룩시언스 같은 경우에는 약가를 엄청나게 낮게 팔면서 이 시장 점유율에 약간 거패는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씩 까놓고 보면 어떤 전략이 먹히고 결국에는 MS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약가가 낮으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잖아요. 오리지널 대비해서는 거의 20% 수준이네요. 80%나 할인해 주니까 솔직히 화이자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리툭산의 그 트룩시마도 셀트리온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문제는 결국 진펜트라예요. 진펜트라. 여기 보면 진펜트라가 이제 24년 2월 29일로 발표가 됐죠. 확정인데, 업종 전체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2월 29일부터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매출, 이렇게 3종 매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펜트라 이외에 램시마와 트룩시마 그리고 진펜트라까지 3개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IR에서는 좋은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기대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 기반이라서 약가가 한 4배 가까이 비싸다라는 내용입니다. 약가 4배 비싼 건 엄청난 거예요. 보시면은 이 램시마 시장에서 오리지널하고 신약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시밀러가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4배를 비싸게 판다? 시장에 엄청나게 큰 파국을 일으킬 파격적인 어떤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진펜트라 램시마가 SCC가 유일하다라는 부분이고, 높은 약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복용 편의성 진짜 큰 거죠. 병원 가서 대여섯 시간씩 기다려서 맞아야 되는 거랑 집에 가서 5분, 10분 맞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4년 주가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27만 원에 혹은 그 이상에. 근데 좀 생각보다 더디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시장들도 있는데요. 이 시장은 다음에 제가 짚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스텔라라와 악템라잖아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실제로 기사가 별로 없지만 셀트리온의 기사 대부분은 일단 램시마 SC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램시마 SC가 시장을 좀 더 먹어서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홍보 부스를 단독으로 열고 램시마 SC의 스위칭의 치료 효과와 경쟁력을 조명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점유율만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3분기 기준에서 램시마 SC의 유럽 5개국은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기적같이 합쳐가지고 여기 플러스로 72%에 이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좀 보되, 좋은 내용을 좀 보되, 이제 어떤 내용이 팩트인지는 이렇게 좀 스크리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시마 SC 얘기를 무조건 넣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펜트라 이렇게 내용을 넣는 형태로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펜트라 이제 신약 엄청나게 이제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뭐 특허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앞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제가 키워드린 것 같은데, 유플라이마도 앞서 보셨겠지만 휴미라 엄청 좋죠. 휴미라는 전 세계 넘버 원인데요. 이제 그래서 미국서 허가를 획득하고 공급 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시장 자체는 거의 이제 바닥에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 진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이제 현재 셀트리온의 상황입니다.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 냉정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정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조합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금 이 파이프라인의 매출 부분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판관비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적을 실질적으로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펜트라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올라온다라는 건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 기대감을 꾸준하게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올 때는 악템라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악템라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은 결국 악템라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고 3상까지 잘 나와서 FDA 신청 계획이 있었고 FDA 신청을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이거 기사 한번 제가 리뷰해드렸는데, 오리지널을 그냥 해도 좋고 교차해도 좋고 우리 악템라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악템라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총에서 한 4, 5조 수준이다 보니까 막 블록버스터급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 늘리는 수준 정도인 거고, 1월 26일 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최장적으로 한 180일,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나오면 되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개월,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악테라는 이런 수준으로 있고, 그다음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엄청나게 기대되는 우리의 셀트리온의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가 있지만 이제 먹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있었죠. 이 휴미라 다음으로 많이 팔린 약인데 시장 보시면은 이 우스테키누밥 성분명이 이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없어서 못 팔고 도매 가격이거든요. 도매 가격.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시장이 진짜 좋고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수식은 다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냥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라니 테라피틱스랑 먹는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의학상 혁신을 기대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협 협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도 시장을 좀 역사로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니필 아시죠? 알약 제조 기술. 알약으로 먹어버린다. 이거 그냥 끝나는 거죠. 주사 맞기 싫은데 먹어버린다. 이런 거는 좀 저도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발상의 전환이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니까 이게 또 우리 40만에서 60만 이 개미 군단에 참 속을 많이 썩이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내용이나 뭐 응원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